12월 5일 주린이를 위한 주식 핫 이슈 바로 시작합니다. 전일 미증시는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고점 부담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미증시 하락 영향과 외국인 선물 매도, 기관 현물 매도 속에 11선 이탈 음봉으로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288억 소폭 매수했지만 기관이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매수 1,000억이 들어왔지만 기관 매도 1,400억 출회되면서 11선 이탈하면서 하락이 가속화됐고 21선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1.83% 하락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380개, 하락 종목 1180개로 하락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상승하여 1313.5로 마감했고 아시아 증시 일본, 중국, 홍콩 1%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미증시 선물 15시 38분 기준 마이너스 0.3% 약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1.9% 하락. SK하이닉스가 약 4% 하락했고요. 반도체 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3%, 7% 하락하면서 2차전지 약했고요. 반면에 네이버와 삼성 SDI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4%씩 하락, 알테오젠, HPSP, 루닛이 급락했습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사태로 오늘 요소수 관련주, 요소수 테마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요소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석탄 발전소 탄소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요소,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영업 화물차 운행이나 발전 철강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가 90%라고 하네요. 양자 암호 테마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IBM 퀀텀 헤론이라고 슈퍼컴퓨터에 필적할 만큼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고, 이러면서 10년 후면 양자컴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예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텔레필드, 엑스게이트 등 주가들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확산되고 있는데요. 감기 증상과 유사하고 국내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이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진단키트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무더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파마, 경남제약,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외에도 XS바이오, 진매트릭스, 수젠텍 등이 20%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동훈 이민정책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다가 고점 대비로는 또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6일 여당 정책의총에 직접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2050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꼴찌고요. 2070년 총 인구가 4천만 명 이하 될 확률이 90%라고 하네요. 하얀 석유라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인데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재련하고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전 세계 탄산 리튬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는데요. 2021년 7월 톤당 1,620만원에서 2022년 11월 1억 800만원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현재는 1,8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은 77% 하락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드리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영향으로 진단키트 관련주 급등을 했고요. 오늘의 선도주는 녹십자 MS였고요. 다음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 급등을 했는데 경남제약, 한국파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IBM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 출시 관련해서 텔레필드, 엑스케이트 관련주 급등을 했고요. 요소수 관련주 유니온, KG 케미칼 등 상승을 하고 한동훈 테마주로 엑스페릭스, 갤럭시아 머니터리 등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 증권형 토큰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고점 대비 좀 밀리면서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Y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주 첫날 42%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7,600억 터졌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대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 경남제약, 한국파마, 녹십자 MS, 엑시스바이오 등 강했고요. 한국행 컴퍼니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 12월 4일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폐렴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했었는데 오늘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모습 볼 수 있었죠. 또한 STO 증권형 토큰 테마도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률을 많이 뱉어내는 모습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잠깐 볼 건데요. 지난 12월 1일 금요일 15시 29분에 코스피 단기 흐름에 경고 신호 발생했다라고 제가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무료 글에 올려드렸습니다. 차트 분석 글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차트 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21년 6월에 사상 최고가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올해 7월 말 8월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내려왔다가 하락했다가 10월 말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요. 이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올라타야 되는데 그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지난주 일봉 차트상 이 121선과 481선 회색선과 핑크색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목요일날 나왔었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금요일날 바로 이탈을 하면서 5일선과 11선을 깼습니다. 11선은 아주 약하게 깼는데 어쨌든 1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11선에서 이렇게 지지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네, 금요일날 깼고 근데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신고가로 강하게 끝났죠.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신고가 양봉인데 우리는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시가만 상승 출발했지 눌리면서 끝난 거죠. 결국 어제 코스피가 플러스 0.4%로 끝났지만 어제 반도체 관련주 우르르 하락했고 로봇 테마주, AI 테마주 우르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일선과 11선 아래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지선이 있는데 5일선과 11선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인데 시가 이미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갭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럼 그날 하락 압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빨간색 선과 11선, 파란색 선이 5일선과 11선이 우하향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과 11선 단기 방향이 그동안은 상승이었는데 단기 방향이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시세가 무조건 하락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성은 하락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1선이 우상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근처 또는 그 아래 61선 근처에서는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보면 8월 1일에 고점 찍고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3파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락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으로 3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약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 시국에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내는 파동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고가는커녕 전고점도 가지 못하고 쐐기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었고, 지난 금요일날 쐐기형 하단을 살짝 깼고요. 오늘 확실하게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직전 저점이 깨졌죠. 그래서 단기 흐름이 금요일 기준으로 이미 살짝 깨진 흐름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 신고가로 어제 올랐지만 음봉이 나왔고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10월 말 저점 찍고 단기 상승 3파가 끝났다. 이렇게 현재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21선, 61선 밑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뭐 쌍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눌리는 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면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지금은 단기 조정의 영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종가 기준 신고가를 냈고 눌렸는데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고 연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연고점을 경신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만 많이 올라가서 쉬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살짝 기침할 때 우리 코스피는 독감에 걸릴 수 있다. 그런 느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어제까지는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일선과 11선을 한 방에 깼고 21선에서 아랫꼬리를 살짝 닿으면서 끝났는데요. 코스닥도 단기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늘 하락한 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면 상승이 연장이 될 수 있지만 21선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21선 깨지면 한동안은 재미없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진다. 그래서 21선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최근에 이 단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요. 21선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조심하고 21선을 깨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코스피 차트든 코스닥 차트든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고, 다만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간단히 볼 건데요. 제가 지난 11월 29일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고, 그때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가면 35만원 부근을 갈 수 있다. 35만원은 단기적인 상승 N자의 목표치이면서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1월 29일 하승훈의 주식투자TV 유튜브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차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인데요. 11월 1일 저점 찍으면서 단기 상승이 나왔죠. 상승 1파,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의 파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승 1파에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3파가 조금 짧게 나오면 대략 35만원 부근, 35만원에는 여기 저항받다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가더라도 또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이걸 분봉으로 뜯어보면은 이틀간 저항을 받았었고, 분봉으로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이틀간 저항을 받고 그 다음 돌파하면서 급등하고 거기서 지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항 영역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승의 목표치와 저항이 겹쳐 있을 때 거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더 가더라도, 이 주식이 급등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3년 이상 보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6개월, 3개월, 1개월, 일주일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단기 투자자 성향이라면, 단기 트레이더 성향이라면 상승의 목표치와 저항이 맞물리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저항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 분할 청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계좌 수익률이 좋아질 것입니다. 44조 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상승의 목표치와 저항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거고요. 이 앞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월 26일에 고점 찍을 때 거래대금 5조 6천억 터졌고요. 그 앞뒤로도 2조 원 정도씩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죠.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머리 위에 매물이 많을 경우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상승에 대한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5일선이 강하게 깨지면 21선까지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하승훈의 주식투자TV의 하승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